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제가 좀 늦었죠. 잠깐 여러 가지 일 좀 한다고 제가 늦었어요. 이렇게 또 마지막 방송 하면서 저도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많이 좀 침체되고 기분이 많이 다운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빨리 추스리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또한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해야지만이 이 강철 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 올해 들어가지고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려온 우리 코스피 지수 결국 2500선을 인전 내줬습니다. 내줬고 붕괴가 된 거죠.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이후에 이제 19개월 만에 이제 일인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그 6월 정례 회의를 이틀 앞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의 그 75bp의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8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어. 팔자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약 3조 원 정도에 육박을 해요. 단기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의 5월 물가 쇼크가 연방준비제도의 그 자이언트 스텝을 귀결할 거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직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 또 전문가들은 자이언트 스텝의 현실화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FOMC 이후에 우리 증시가 단기간 반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전망도 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54포인트 내려서 2492.97로 마감을 했고 이날 개장과 함께 2500선을 내준 코스피가 오후에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더라고요. 쭉 올라갔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 2490대에 이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하락장을 이끈 것은 외국인 그 투자들의 매도세였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더라고요, 보니까.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저가 매수를 하는 형국이었는데 오후에 드니까 또 상황이 변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서 현물시장에서 얼마 샀냐 보니까 파란 거죠. 2782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2523억 정도를 이제 팔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였고 외국인들이 지난 2일부터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는데 이 기간에 그 누적 순매도액이 약 3조 원이에요. 3조 원. 3조 원에 육박하고 삼성전자 주식은 총 1조 8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계속 파는 거야. 카카오그룹의 그 두 핀테크 기업이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총 5,400억 정도를 순매도합니다. 카카오도 완전 박살나는 거지 뭐 계속.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오늘 보니까 개인들이 373억 정도, 그리고 기관들이 1950억 정도를 인전 사들였어요. 개인들은 그 오전 11시까지 한 100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사자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 삼성이 전날보다 0.32% 내려서 61,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61,100원까지 였어요. 61,100원 떨어졌다가 2020년 11월 1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9개월 내 최저가를 기록하니까 오전 중에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인전 800억 이상 정도 순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저가 매수에 그쳤던 것으로 풀이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그 주가가 추세적 반등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의 그 매력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한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섣부른 투자보다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 등도 있어요. 코스닥은 장중 한때 804.38까지 내려갔는데 800선 사수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죠. 오후 들어서 다시 낙폭을 줄이고 전날보다 5.19%, 1포인트 정도 내려서 823.58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의 그 하락은 개인의 매도세가 이끌었어요. 개인들이 하루 동안에 코스닥에서 98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라비스, 컴투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을 대거 팔더라고요. 어제 이어서 이제 이틀째 지속된 그 하락장인데 물가 쇼크로 인해 가지고 긴축 공포에 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일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니까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6% 오르면서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그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0.3%포인트 높고, 이 같은 인플레이션 쇼크는 연준이 오늘 14일에서 15일로 예정된 FOMC 정례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3일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니까 긴축에 대한 그 시장 참여들의 공포는 한층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카고 상품 그 거래소에 따르니까 14일 오후 12시 18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단기 금융시장 참여들이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이 98.3%에 달한다고 봐요. 하루 전과 비교하니까 하루 전에 23%였는데 대폭 높아졌죠, 응답률이. 일주일 전에 응답률은 3.9%밖에 안 됐습니다. 다만 국내외 그 증시 전문가들은 자이언트 스텝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준이 6월과 7월 FOMC 기준금리를 50bp씩 인상한 후에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인하고 9월부터는 인상폭을 한 25bp로 줄일 것 같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죠. 이 같은 전망은 지금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달 내놓은 그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데, 그 보스틱 총재가 지난달 23일이죠. 연준이 6월하고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50bp씩 올린 뒤에 9월 회의에서는 인상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말한 바 있고, 그리고 IBK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 같은 견해 동의를 하는데, 패드워치2는 일종의 여론조사로 5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 단기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5월 CPI가 예상치를 웃돈 것은 맞는데, 연준이 기존 입장을 철회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CPI 컨센이 8.4%였고 실제 발표된 수치가 8.6%였는데 0.2%포인트 차이가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끌어올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만 생각하고 금융시장의 그 혼란에는 관심 없는 기관이 아닌 만큼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하기보다는 기존 입증대로 50bp를 인상하는 성에서 그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NHS도 그래요. 지금 연준이 이제 시장 참여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한 75bp 이렇게 올리면은 시장이 받을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죠. 물가도 근원 CPI는 오히려 둔화된 만큼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일단 50bp로 올리고 나서 상황을 보고 7월에 인상폭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시 전문가들도 그 FOMC 이후에 우리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 연준이 예상대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 올리고 나면은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의 그 드라이빙 시즌이죠. 5월 말 그 메모리얼 데이부터 9월 노동절 연휴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이 드라이빙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약세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이후에 물가가 진정될 신호가 나타나고 또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증시에 다시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 증권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은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0.25% 정도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프랑스도 0.69% 정도 좀 약간 줄었어요. 독일도 0.21% 정도 현재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2673, 5.61%나 빠지는 거야. 완전 수직낙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빠질 수도 있나 하면서 저도 참 쇼킹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많이 두들려 했는데 일단 내일 한번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은 1289.50원, 1.5원 정도 좀 올랐어요. 지금 올랐고, 달러 일본에는 133.84원 조금 빠지고 있고, 유가는 120.93달러 좀 올랐고, 휘발유값 2082.65원. 휘발유 값은 올랐는데, 참, 금값은 빠졌어요. 지금 금값은 국제금값 1828달러, 국내는 75,496.58원. 그 일본 엔화가 960.41원 좀 올랐죠? 유로화는 1345.85원 좀 빠지고 있고, 중국 이엔화 190.97원 소폭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보니까 1.35, 마이너스 1.35%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폭 빠졌어요. 3.316, 작은 게 아니죠. 3.316. 선물은 어떠냐? 지금 선물도 조금 오르곤 있는데, 전에 비해서는 좀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우는 한 0.37% 정도 상승하고 있고, S&P 0.52%, 그 나스닥 0.91, 그리고 러셀이 한 0.19% 정도 오르고 있네요. 유럽은 지금 보니까 독일이 0.04% 양전됐고, 음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프랑스 0.52% 하락하고 있고, 영국 0.86, 유로는 0.37% 하락하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0.22% 정도 현재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상승하고 있네요. 보니까. 유럽은 다시 조금씩 이제 변화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유럽은 바뀌고 있네요. 그 미국 선물이 좀 시원하게 올라줘야 하는데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선물은 뭐 나쁘진 않다. 우리의 삼성전자 완전 쇼킹했죠. 아침에 뭐 시가가 61,2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뭐 올라갔다가 61,900원까지 왔는데 상황이 그래요. 지금 61,000원대에서 2,000원대. 근데 내일은 보면 한 62,000원대는 될 거예요. 내일은 좀 올라가죠. 62,000원에서 63,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것 같고, 우선주도 57,200원까지 유지를 했는데 58,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8,000원까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내일은 한 1% 정도 상승하지 않겠나 봐요. 1%, 많으면 2%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다음 최대한 1% 정도가 거의 오르지 않겠나,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야겠죠. 반등을 해줘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충격도 먹고 상당히 괴롭고 힘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